예, 오늘장 미리 보기 시간입니다. 본격적으로 오늘장 준비를 해봐야 될 텐데, 먼저 지난주 흐름이 조금 눈달리 깊었습니다. 이제 인상이 깊었던 연기금의 매수세가 나타났는데, 이것들을 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도 함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투자증권 송파지점의 이동영 과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좀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되다 보니까 좀 걱정을 했었는데요. 이 막판에 연기금의 매수세가 나타나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선방을 해준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장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분석을 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금요일 국내 시장 전일 말레이시아 여객기 피격으로 인해서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좀 양호한 마감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경우 오전에 이제 하락폭을 대부분 만회하면서 1.48포인트 하락, 2019.42포인트 마감하면서 약보합세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코스닥 시장 역시도 이제 오전장부터 바로 상승 전환하면서 1.32포인트 상승, 강보합 마감하는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 관련 리스크가 더 이상 시장에 충격을 줄 만한 재료는 아니다라는 부분 역시 단적으로 보여준 하루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단기적으로 하락 이슈로 인하여 중장기 투자 성향의 이제 연기금이 거래소 코스닥 모두 강한 매수세를 보이면서 시장 충격을 좀 완화해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종목별로는 최근에 외국인 순매수가 지속되고 있는 삼성전자가 1% 가까운 상승을 보이면서 시장을 좀 이끌어가는 모습 보여줬고요. 코스닥 시장은 최근에 이제 커피 가격 인상을 발표한 업계 1위 업체 동서의 주가가 3% 상승을 보이면서 양호한 주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장 전망도 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장부터 어떤 전략 세워보는 게 가장 유효할까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 국내 시장에서도 그렇고 또 바로 반등이 나온 미국 시장을 보더라도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는 더 이상 시장에 좀 충격을 주지는 못할 것으로 보이고요. 역시 이번 주 주목해야 될 부분은 주요 대기업들의 본격적인 실적 발표 그리고 새로운 경제팀의 경제 정책 방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번 주 현대기아차 그리고 포스코, SK 하이닉스 등 이제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로 인해서 기대치는 상당히 낮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기대 이하의 실적이 나오더라도 시장에 좀 크게 충격을 주지는 못할 것으로 보이고요. 오히려 새로 이제 구성된 경제팀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에 대한 의지가 좀 시장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만들어줄 것으로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빠지면 사도 된다라는 게 쉽게 말해서 좀 결론을 좀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셨네요. 빠지면 사도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그 사도 되는 종목이 궁금해집니다. 어떤 종목 관심 있게 보고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최근에 좀 많이 빠졌던 종목, 즉 BGF 리테일 첫 종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CU 편의점으로 국내 MS 1위 업체고요. 신규 상장 이후에 지금 외국인 매수가 굉장히 지속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신세계그룹 지금 이마트의 편의점 사업이 된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경쟁 부담에 따라 주가가 최근 조정을 보였는데요. 현재 총 편의점 수가 약 전국적으로 2만 6천여 개 정도 됩니다. 근데 이마트의 신규 목표가 연말까지 약 1,000개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감안한다면 동사에 영향을 주기에는 사실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고요. 동사는 뭐 1위 업체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PB 상품을 확대하고 그 질적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에 뭐 담배 가격 인상 같은 매출 확대의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유통업체 중에서 가장 좀 성장성이 높은 종목 중 하나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매수가는 6만 1,500원, 목표가 6만 7천원, 그리고 손절가 5만 9천원 일단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좀 대형주 중에서 기아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환율이 반등하면서 외국인 매수가 좀 지속이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주가도 좀 안정을 찾아간 모습이고요. 뭐 환율이라든가 신모델 효과에 따라서 현재 PER 6배 이하의 좀 저평가된 주가 역시도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6월 출시된 신형 카니발 국내에서 좀 좋은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에서 신형 소렌토 역시도 좀 8월 중순부터 양산 계획이기 때문에 신모델 효과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을 비롯해서 글로벌 시장은 SUV 시장이 지속적으로 호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SUV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동사일수 역시 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중소형주 중에서 한 종목이 미동전자통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는 이제 블랙박스를 제작, 판매하는 회사고요. 자체 브랜드 유라이브가 2010년도 출시를 했습니다. 이 유라이브의 매출 비중이 약 90%, 그중에 이 30만 원 이상의 고가 제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동사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제 기존 블랙박스 시장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영상 인식을 기반으로 해서 이 ADAS라는 기술을 선도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 ADAS라는 기술이 쉽게 말해서 뭐 차선 이탈 경보를 하거나 아니면 전방 추돌 경보 시스템
이런 이제 운전자를 위한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기술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기술이 접목된 신제품을 최근에 출시를 했고요. 또한 이 기술을 적용해서 애프터마켓에서 점점 비포마켓까지 지금 진출을 준비하고 있고, 또 미국을 비롯한 해외 진출 역시도 좀 진행 중인 부분 감안을 한다면 주가도 역시 계속 좀 지속적인 좋은 흐름을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동전자철용지 말씀드리겠습니다. BGF 리테일과 기아차 그리고 미동전자통신까지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하나투자증권의 이동영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